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 사주 공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댓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댓글이 올라왔고 어떤 동영상을 만들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오종주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이 댓글이 간단한 얘기 같으면서도 의외로 질문이 많은 댓글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한번 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채택해 봤습니다. 역학가님, 제왕절개를 해도 만약 12월 25일 날 예정일인데 19일 날 태어나도 사주가 19일 사주로 해석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그거예요. 자연분만과 그 다음에 제왕절개, 이렇게 이 자연분만 날짜를 예정일이 있는데 그 전에 제왕절개를 해서 수술해도 나도 이 사주 팔자가 자연분만 예정일로 해야 되는지 제왕절개 날짜로 해서 태어난 날로 해야 되는지를 물어본 거다는 얘기죠. 자, 사주 팔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첫 호흡을 할 때 사주팔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왕절개에 수술로 해서 낳든 자연분만으로 낳든 그 첫 호흡할 때가 사주팔자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해서 나와가지고 첫 호흡을 할 때 이때가 생일이 되고, 자연분만하면 자연분만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숨을 첫 호흡을 할 때가 사주팔자가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왕절개가 됐든지 자연분만이 됐든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첫 호흡을 하는 그 시기가 사주팔자가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그 제왕절개 해가지고 태어난 날, 첫 호흡을 한 날이 사주팔자가 되고 실질적인 본인 생일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K 엘레나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강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예시로 나온 사주 중 개의 일주분이 관인상생의 비거까지 일간을 도와주어서 최강사주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일지에 식신이 있어서 다른 오행들이 일간을 아닌 일지를 생하게 되면 그것도 똑같이 최강사주가 되나요? 아니면 신약사주로 변하나요? 예를 들어 다 똑같은데 개일주가 아닌 개묘일주의 경우는 어떻게 통변되는 거죠? 오행들이 일간을 생할 때만 최강사주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지를 생할 때도 똑같이 나로 봐서 신강해지는지 신강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사주를 보면서 설명한 게 좋겠네요. 자, 이 사주인데요. 이분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일간을 생할 때만 사주가 강해지느냐, 아니면 이 일지도 일주하고 똑같이 봐서 일지를 갖다가 생해도 같이 신강한 걸로 봐야 되느냐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일간을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일주 자체를 갖다가 통째로 보고 이 일지를 생해줘도 사주가 신강해지자는 얘기죠. 그 답변은 그렇습니다. 일간이 나예요. 일지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지를 생한다 해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일간한테 힘을 주는 오행들이 많았을 때만 신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물들이 전부 일간을 돕고 있죠. 이 흙은 원래 물을 막아야 되는데 이 흙이 물을 막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쇠를 갖다 생하고 쇠는 나를 생하다 보니까 관인상생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내 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술토 큰 흙이 이 물을 막고 있는 유일한 그 남의 편이 돼가지고 이 물을 갖다가 막고 있는데,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자, 이분이 설명한 게 이게 묘목으로 바뀌면 이 물들이 나를 생한 게 아니라 일지를 생하기 때문에 같이 강해지자는 얘기죠. 아니에요. 아무튼 사주가 강하려면은 이 일간을 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간을. 그래야 사주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일지를 생한다고 해서 일지가 강해진다고 해서 이게 사주가 강해진 거 아니에요.
일간이 나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묘목이 바뀌게 되면은 내 힘을 좀 빼가는 오행이 하나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묘목으로 바뀌다 하더라도 크게 힘이 작용 못할 것 같아요. 이 묘목은 작은 나무고, 그리고 이 개해 물, 또 임수 호수같이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이렇게 나한테 힘을 주고 있고, 여기 묘목한테 힘을 뺏기지만은 이 작은 하초한테 뺏겨와야 세 발이 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물 때문에 이 나무가 썩어가고 떠내려가는 형상이다 보니까 이 묘목이 물을 많이 흡수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임목이라면 또 얘기가 조금 틀려지겠죠. 많은 물을 흡수하니까, 큰 나무니까. 이랬을 때는 여기에다가 힘을 많이 뺏기게 되면 사주가 강해지냐? 아니고 일간한테 갈 힘을 갖다가 많이 임목이 빨아들이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주가 강해지려면은 일간을 생하는 오행들이 있어야 일간 사주가 강해진다는 거 아시면 되겠네요. 일치는 본인이 아니에요. 여기는 배우자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있다고 해서 이걸 같이 보시면 안 되고 일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이미영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자주 올려주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먼저 월지와 일지의 자유가 귀문관살인데, 물론 이분의 환경이 안 좋아서 더 우울해질 수 있겠지만 귀문관살로도 평소에 우울증이 있다고 할 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연지와 월지의 자미충은 원진살인데 원진이 갖고 있어도 남편을 일찍 잃을 수도 있을까요? 선생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 주셨는데, 사주를 봐야 이분 질문을 알 수가 있으니까 사주를 먼저 보자고요. 이 사주가 감출 수 없는 운명이 나왔던 계산형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자유 귀문관살이죠. 관살, 또 이게 파살도 돼요. 요게 작용이 있어가지고 그 우울증이 있는지, 이분이 우울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이 원진살이 있으니까, 이게 원진살이 있으니까 배우자운이 약해지지 않았냐는 그 질문이십니다. 자, 이분 질문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귀문관살이라는 거는 장점으로는 예민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디테일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장점으로 이용하면은 상당히 감성이 뛰어나가지고 얘기적으로 발달이 있는데, 잘못 흉하게 작용하면은 정신적인 면이 문제가 되는 게 귀문관살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살을 적용할 때는 사주 형국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을 적용하면 그만큼 적중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 귀문관살도 귀문관살이지만은 이 사주에 사주로 파악해보면 조우를 보자는 얘기예요. 조우. 이 사주에서는 불이, 햇볕이 다 꺼졌다는 얘기예요. 이 물에 불이라고는 작은 촛불, 미중에 정화 작은 촛불 정도밖에 없는데, 이 물이 덮치다 보면 이 불이 거의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이 소멸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자연에서도 햇빛이 사라지면은 상당히 음침하고 우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조우적으로 너무 저열해 가지고 쩍쩍 갈라진다든가 가뭄으로 인해서 너무 저열해 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사람이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조우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햇빛이 한 점도 없다 보니까 햇빛이 없는데 생물이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음기운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햇빛이 없다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구조가 조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일절에 보니까 자유 귀문관살이 있구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관살까지 있으니 우울증이 더하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주가 햇빛이 약하니까, 햇빛이 거의 소멸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겠구나. 자유 귀문살이 더더욱 작용을 해서 더더욱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주구나 하고 살을 적용하다면 그만큼 적중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살이 있다고 해서 귀문관살의 흉을 얘기하지 마시고 사주 전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조우라든가 오행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한 다음에 적용하는 버릇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잠이 원진살은 연주하고 이게 원진살이죠. 인데 이거보담도 자유는 귀문관살도 되지만 파살이 돼요. 파살이라는 거는 깨어진다는 살이죠. 여기가 배우자궁이죠. 여기가 결혼궁이고, 그래서 이 잠이 원진살은 거의 작용률보다 이 파살,
파살이 더 작용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역시 배우자운이 어떤가를 보고 나서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불이 관성이죠. 관성이 배우자운이라는 얘기예요. 배우자운이 거의 꺼져가다 보니까 이 파살 작용력이 커져가지고 역시 배우자운을 더 약하게 하는 그런 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사주팔자에 어떤 살이 있으면은 그 살만 적용하지 마시고 사주 내에 있는 오행의 질, 그 다음에 조우 이런 거를 파악한 다음에 어떤 육친이 약해졌다든가 힘이 없어버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살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배우자운이 약해졌으면 배우자운이 약해지는 뭐 상부살이 있는지 부성인묘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찾아본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부성인묘가 있다고 해서 부분이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사주 내에서 그런 육친이 약한지를 파고 나서 적용하면 그만큼 적중률이 좋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IJ리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이네요. 이 댓글은 동영상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고 본인 지인 아마 사주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권명, 이민년, 병호월, 정해, 기유의 경우 인수인목이 있으나 왕한 수기에 의해 때감에 구실을 못하니 역시 인성이 약하여 매매 계약을 조심하고 재성도 시지 유금으로 수다금침이 되어 재물운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용신은 인목이며 목기운이 들어올 때 좋다고 통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사주인데 실기에서 이 나무가 상당히 물기운이 많다 보니까 젖어가지고 때감 구실을 못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이 물이 호수같이 큰 물, 임수, 호수같이 큰 물, 해수, 호수같이 큰 물이 상당히 물기운이 강한 사주예요. 사주 보면 불기운도 제법 있죠. 근데 이 임목이 젖어가지고 때감 역할을 못한다. 저는 한다고 보십니다. 이 임수가 병임충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임목을 생각하고 이 임목이 병화를 생하는 구조. 본인이 젖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불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죽기 살기로. 그래야 불이 활활 타올라야 열기를 해서 나무가 젖지 않고 산다는 얘기죠. 이 물과 이 물이 합쳐져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 나무가 젖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 큰 물이 나무를 생하고 나무가 죽기 살기로 불을 생하기 때문에 불의 열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임목이 젖어서 때감이 안 될 정도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불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이 없었다면은 바로 임목이 젖어들었을 텐데 이 불들이 나무의 생조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열기를 가지고 생해주기 때문에 임목은 제대로 때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신입니다. 얘가 사라진과 동시에 사주가 물하고 불하고 전쟁이 붙죠. 그래서 불이 밀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목이 용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임목이 때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젖었지만 이 열기가 나무의 생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열기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젖었지만은 때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기우, 요 재물운이 유금이 수다금침이라 재물운이 약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은 물을 갖다 쇠가 큰 쇠면 좋을 텐데 작은 쇠다 보니까 금생수로 해준 게 아니라 수다금침으로 빠져서 재물운이 약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이 쇠가 들어오게 되면 금생수로 해가지고 물을 더 키워주고 그 다음에 나무를 갖다가 그걸 하기 때문에 이 쇠가 귀신이다 보니까 재물운이 없는 것도 하나의 재물운이 약한 원인이 되겠네요. 그렇게 통변이 되고 용신은 임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임목이 없었으면 바로 큰 물하고 불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불이 밀리게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댓글 동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